독감이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아니, 맞추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회복이 되면 맞히자 했는데, 그 사이에 걸려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뭐 정말 다행인 건 저는 안 걸렸어요. 저만 살아가지고 와이프도 걸리고, 애도 걸리고.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우리가 또 수업은 해야 되니까, 중간고사 바쁘신 와중에도 다 제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논문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번에 좀 이렇게 찾는 것도 좀 경험해 보시고 네,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많이 찾아보셔야 되니까 이제 학위 논문 쓰시면 그 논문 뒤에 참고문헌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참고문헌이 뭐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뭐 2, 300개 이상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뭐 내가 인용한 거 뭐 한 거 하고 그리고 내 연구 분야 관련된 거 좀 찾아보면 한 그래도 한 100편 이상은 보지 않을까. 네. 천천히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시고 이제 모아두시면 나중에 쓰실 때 되게 편하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제가 좀 안내를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소국경세, CSRD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예요. 아마 이게 올해 이렇게 내용을 좀 다루고 내년에 또 다른 이제 학문이나 뭐 내용이나 이런 뭐 책, 뭐 도서들이 아마 출판이 될 것 같고 논문도 나올 것 같고 이게 지금 그렇죠. 상황이 23년에 이제 시행이 돼서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돈은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고 거래는 안 하고 되고 있는데 25년 말까지 이제 데이터만 수집을 하는 거죠. 수집하고 26년부터 내년이죠, 내년. 2개월 남았는데 실제로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규제죠.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기업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2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시작한 거고 23년부터 25년까지 데이터 수집을 한다라고 보면 돼.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현황은 어떤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수소. 우리나라도 좀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 이 포항에 좀 엄청난 철강 기업이 있죠.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가지고 유럽을 비롯해서 영국, 미국, 뭐 캐나다, 뭐 호주, 대만 각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냥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에서 시행하는 이제 시밤이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실행되죠.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그리고 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 품목으로 아마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전 품목을 정한 이유는 탄소가 좀 많이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비료도 사실은 탄소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죠. 이게 합성품이잖아요, 합성품. 네, 합성품이기 때문에 비료도 합성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약간 이게 번외 얘기긴 한데 우리 소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반추동물. 그 소, 저기 두 발 발톱 2개 달린 염소, 소, 뭐 이런 동물들이 ESG에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되는 동물. 그 이유는 혹시 아시죠? 네,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하면 뭐 잔디 많이 먹어서 뭐 이렇게 동물은 위가 뭐 4개로 되어 있어서 그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할 때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이제 메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아마 그 온실 온실 효과가 20배 이상 아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환경 운동을 좀 격하게 하시는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운동권들에서는 소고기 말자 뭐 이런 운동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비료, 뭐 사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했는데 다방면에서 ESG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고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범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공정할지 아닐지 참 애매하죠. 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이 탄소 국경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우리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야지 탄소 국경세를 내지 않고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어, 정말 이 어려운 나라들은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사실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에너지도 없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는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럽에서는 EU에서는 공정한 환경, 우리는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는 어, 좀 깨끗하지 않게 비교적 그 탄소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원가가 높다, 공정한 거래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또 할 말이 있죠. 지금까지 이 문제가 야기된 거는 이제 선진국에서 무분별하게 환경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명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공정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은 EU에서 국경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어? 우리도 이제 무역을 하는 나라인데, 근데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기만 할 거예요. 왜 계획이 없을까요? 우리 저기 우리 해야 되지 않고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요?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무역 비중이 우리 경제 그 저기 한 40%가 넘어요. 예. 우리 뭐 우리나라 인구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5천만, 6천만, 7천만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제 대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건 아니고 다 수입 추출을 하는 건데 이러한 이제 규제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여기 규제 나오듯이 이제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여기는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경제가 이제 알루미늄 하나 때문에 약 25% 축소가 된대요. 예.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영향이죠. 역성장 하는 거예요, 역성장. 2.5%가 25%가 아니고 2.5% 역성장하면 굉장히 이제 치명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제도긴 한데 지금 실제로는 이제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세 달 남았는데 과연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시행이 예상한 대로 잘 될지.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매길 거냐라고 기준을 마련을 한 게
우리나라도 그 ETS는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연간 12만 톤 이상 탄소가 배출이 되면 그 이상 배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사야 돼요. 제가 지난달에 저기 사이다 만드는 공장을 갔다 왔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이다 만드는 공장 다녀왔는데 거기가 어, 탄소 배출권으로 연간 10억을 써요. 음료수 만드는데. 그게 이제 불과 한 5년 전이면 10억 우리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만들고만 있었는데 잘못한 것도 없고 원자재가 오른 것도 아니고 뭣도 안 했는데 연간 10억씩 지금 내고 있어요. 탄소 배출 뭐 이거 한다고. 우리나라도 ETS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2만 톤 이상 되면 탄소 배출권을 사서 그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 무상할당 제도라는 게 있어요. 무상할당 제도. 예를 들어서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업종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는 좀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데 무상할당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뭐 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철강 쪽은 거의 100% 무상할당이에요. 무상할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한테는 뭐 ETS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시범은 어떻게 하느냐? EU ETS 가격, 그러니까 EU의 그 탄소 가격하고 우리나라 ETS 가격을 이제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나라 ETS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사이인데 유럽은 한 8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3만 원 냈다.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EU 쪽에는 이제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무상할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3만 원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기업이 낸 건 없어요. 그렇죠? 낸 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ETS 가격이 인정이 안 돼서 그냥 그대로 8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그리고 이제 시밤이 실행되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게 더 취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 ETS 가격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제도도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유상할당 하는 데도 있고 유상할당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어, 제도도 다르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3만 원인데 그게 자국의 ETS 가격을 이제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 3만 원을 다 인정해 줄 거냐? 네, 그 가격을 그 책정하는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을 해줄 거냐? 그 상호 협약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유럽하고 한다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최근까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25년에도 아직까지 이제 디테일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겠죠. 그런 상황.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서 이제 납입한 금액을 차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은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거 거의 없어요. 무상할당은 제외입니다. 제외. 실제로 기업이 납부를 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해서 배출량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산업은 배출량이 얼마다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있겠죠. 원래는 뭐 10만 톤이 나오는데 뭐 대충 해서 한 5만 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처벌을 받는다든지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린워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2주 전인가 기사에서도 나오던데 우리 삼성물산에서 기사화 된 거니까. 그래서 저희 옷 만들잖아요. 물산에서 옷 만드는데 패션 쪽에 계시니까 옷 만드는데 그 고가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 소각을 하더라고요. 소각을 많이 하는데 소각하면서 소각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탄소가 많이 나오죠. 쓸데없는 행위다. 그게 이제 뭐 기사가 됐더라고요. 매년 30톤, 50톤 요 정도 소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산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패션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고가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ESG 경영을 하면 그러는 게 아니고 기부나 할인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뭐 ESG 지속 가능한 경영의 일환이죠. 근데 그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패션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싸게 팔면 다시 비싸게 팔기가 어렵죠. 다들 모든 산업이 그죠? 브랜드가 그렇죠. 예. 예, 이게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누적이 되면 회사를 예. 뭐가 많아. 그 컨테이너로 아, 아, 이거를 한국 시장에 그래서 다시 여기 걸 수도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 야,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네. 저는 단순히 이게 좀 싸게 이게 판매가 되면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말씀하신 이제 브랜드 가치가 이거는 언제든 뭐 기회만 있으면 싸게 뭐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럼 더 소비 심리가 더 위축이 되고 또 그때 기다려 이런 메커니즘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치명적인 게 또 있었네요. 그죠, 사람들. 예.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린워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겁니다. 이게 여기 데이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뭐 이제 그 물산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석한 데이터하고 맞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 패션 트렌드 음, 디자인하고 그런 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기업들도 그렇게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제 경영법이나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이제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나만 뒤처질 것 같고. 그 기업 얘기를 해서 우리 ESG를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 그 파타고니아 혹시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파타고니아 들어보셨나요? 등산 돈 파는 아웃도어 돈 파는 기업인데 세계 한 5위 뭐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갑자기 맥주를 만들죠. 파타고니아에서 아웃도어 만드는데 맥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 그 맥주가 뭐냐면 맥주는 이제 보리로 만들잖아요. 근데 얘가 한 해살이 작물이에요. 1년만 살고 다시 심으려면 땅을 이렇게 파야 돼요. 다시 심고. 근데
이 식물들이 탄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하잖아요. 그 탄소를 분해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탄소를 흡수해서 땅속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한해살이는 이제 그 땅속에 저장을 해놨는데 그걸 다시 파니까 여기 있는 탄소가 다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무 같은 거를 계속 이제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게 그 이유입니다.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몇십 년 이제 살잖아요. 그건 계속 이제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산불나고 뭐하고 한번 이렇게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탄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뭘 하냐면 보리가 아니고 이제 컨자라는 이제 식물을 개량을 해서 개로 맥주를 만들어요. 보리하고 비슷한 건데 근데 개는 다해살이 작물인 거죠. 한번 심으면 이제 열매가 났다가 수확하면 또 나고 하면 또 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뿌리가 한 2m 이상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을 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친환경 뭐 맥주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기행적인 행동을 그런 사업을 되게 많이 벌였어요. 이제 식품 사업도 하는데 재생 에너지 재활용 뭐 이런 식품 사업도 하고 그거죠 이제. 또 브랜드는 사실은 그렇죠. 옷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겨울 그 빡빡한 게 더 비싸잖아요.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근데 계속 따뜻해지면 싼 것만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한이 좀 없어지고 등산하시는 분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자연이 없으면 아웃도어가 사실 뭐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ESG를 처음에 2년, 23년 이럴 때뭐 도입이 되고 뭐 교육을 하고 사례 같은 거 할 때 파타고니아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또 돈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성장하고 좀 잘 나가고 있는 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충성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조금 비싸도 그걸 사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연구 결과로도 많이 증명이 됐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한 해, 두 해 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그 연구 결과를 많이 봤을 때 ESG는 신뢰가 쌓여서 경영 성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건 아니죠. 이게 오랫동안 그래서 장기적인 경영 성과로 이루어지는데 파타고니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옆으로 새는데요.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이 수강 같은 경우는 ETS가 이제 국가별 차이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호 협의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오타가 2024년부터 2026년입니다. 를 좀 해봤는데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미국, 유럽이에요. 중국, 미국, 유럽인데 요 미국, 유럽만 합쳐도 지금 한 30% 되잖아요. 30% 되는데 저기서 저 30% 되는 데서 이제 탄소 국경세를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 수출이 좀 많지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우리 할 때 다 같이 못하면 못합니다. 어디까지는 제 주장이고 참 그래 우리나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유럽과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넷째로
목표가 똑같아요. 2050년까지 넷제로 그 탄소 중립 0을 달성하는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규제나 제도적인 측면에는 상당히 느리죠.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도 고민이 돼요. 제가 뭐 고민할 건 아니지만 이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이렇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이제 시행이 됐죠. 그것도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 치명적인 건데 배터리나 이런 이제 공장 같은 게 이제 미국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뭐 대충 이제 그런 법입니다. 다 아시죠? 어떤 건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실 거라고 믿고. 상당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그런 제조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현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드리고 이 시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유럽하고 이제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같은 수요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관련 ESG도 관련해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아, 확실해야 되는 거죠.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고 어떻게 산출할 거고 그런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거나 그거를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라는 게 가장 취약한 문제고 그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이제 한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부가 좀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뭐 관련해서 이제 TF도 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비약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알아보고 컨설팅을 받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이 그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연구를 이제 찾아봤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엄청 큰 이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ESG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우리 원우님들도 한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이 있을 거냐라는 거를 연구를 하는 연구 페이지에서 이제 바라는 부분인데 연구 목적은 이제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재현을 하고 실무적으로 재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인데 연구 방법으로는 KPE라는 이제 모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그 방법론은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 알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KPE라는 거는 이런 이제 무역이나 환경 정책 이런 쪽에서 이제 상호 영향을 이제 분석하는 그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통상이나 무역 쪽 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런 연구 방법론 써본 적도 없고 근데 방법론은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렇게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요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구성을 해보니까 이 시밤이 시행됐을 때 그리고 시행하면서 한국 ETS를 상호 인정 했을 때 그리고 일부 품목 제외 됐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 논문들은 제가 패들렛에 다 올려놨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니까 무역 영향에서는 평균적으로 1에서 2% 정도 감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시밤이 시행되는 철강, 화학 쪽이 중심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에서 보면 탄소 지박상 산업,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탄소 지박 산업이긴 하지만 저게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이 시밤의 대상 품목이죠. 대상 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38%. 이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우리가 이제 1,000원에 만들어서 이거 1,500원에 팔아도 1,500원에 팔 수가 없는 거죠. 세금 붙이고 뭐하고 하면 더 비싸게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GDP가 0.03에서 0.05. 숫자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GDP가 국민 총 생산량이 저만큼 감소한다라는 거는 도시로 따지면 도시 한두 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다. 그리고 한국 ETS를 이유가 인정할 경우 조금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탄소 수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회원국의 수출 감소, 생산을 이제 유럽이나 국경세를 시행하는 곳 사이트를 만들겠죠.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발도상국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거냐? 바람직하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여러 측면이 있죠. 환경 쪽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평등한 거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신경세, 탄소세랑 네. 네. 약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환경세로 통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 환경세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때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되게 많이. 탄소세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하게. 네. 네. 지금 우리 뭐 경유차 뭐 몰고 하고 뭐 환경세 내잖아. 그런 거 하고. 맥락은 같지만, 하는 방법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세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고. 어쨌든, 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ETS하고 이제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저 부분이 해결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협의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제 제조업 중심. 우리는 경제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죠. 제조업 되게 잘 만들어서 싸고 좋게 잘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그런 구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뭐 정책적으로 탈피를 해야 된다. 맞아요. 탄소를 발생시키는 원천을 다 차단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산업 구조상 저게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금강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서 뭐 석유가 나온 것도 아니고, 땅은 적고, 사람은 없고. 그나마 지금은 이제 뭐 문화산업이나 이런 게 조금 적극적으로 어, 이슈가 돼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화나 이런 게 지속 가능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트렌드성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라 제조업이나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쉽게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문화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긴 한데 이제는 이제 탄소 발생하지 않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하던 거예요. 과연 그래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큰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중소기업들에 뭐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늘상 나오는 얘기고, 예. 사실 이제 시밤 대응하는 거는 대기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배출량도 좀 계산을 잘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이제 배출량뿐만 아니라 원산지 공정 데이터 추적 체계를 요구하는데 이게 공급망 실사법하고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EU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고 또 네, 우리 기업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거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시범이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하고 정보 보완 방법을 개헌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국가들이 많이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비해서.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 써가지고 우리가 잘 써가지고 이게 정책도 반영이 되고 나중에 뭐 연구 자문단 또 오셔라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연구 배경은 이제 그 ETS, EU ETS가 이제 실행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쪽이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내용은 이래요. 합니다. 산업별 영향에서 보면 철강, 시멘트 뭐 비슷한 얘기죠. 앞선 이제 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한국 기업 대응 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자체 감축 목표, 뭐 아리백 이런 것들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지금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현황인 거죠. 이게 아마 23년인가 이제 작성된 논문이라 3년부터 이미 대기업은 다 대응을 하고 있었죠. 왜 23년 시행이 됐으니까. 시행되자마자 대응했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그러지 못하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대동소이합니다. R200은 뭔지 아시죠? 이거는 그거예요. R200은 그 국제 이제 이니셔티브 협회 같은 건데 우리는 이제 100% 재생 에너지를 쓰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아리백에 가입했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100% 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하면 돼. 그 ESG 관련 이니셔티브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 기업들이 그 이니셔티브 왜 가입을 하고 왜 그 이니셔티브에서 주는 인증을 따느냐.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홍보가 많이 되죠. 이 회사는 아리백 뭐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이 회사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제도들이 많이 생겼고. 정부는 ETS를 좀 정비하고 탄소 가격 뭐 상호 인정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게 가장 큰 문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ETS를 하고 있는데 무상 할당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실제로 이제 효용이 없는 거죠.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이 연구자는 뭐라고 하냐면 EU하고 EU ETS하고 우리하고 이제 상호 인정 협의가 추진이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는 그 지금 현 상황이면 EU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전부 100% 거의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상호 인정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데 무상 할당도 뭐 저기 뭐 적용을 해줘라 뭐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공금방 실사법으로 확장이 될 거다. 적어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공금방 실사법은 그 다음, 다음 챕터에서 저희가 다룰 거고, 또 이제 ESC 공시 의무,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제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MRV 이제 뭐 체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이제 측정, 보고, 검증. 그러니까 디지털화한 시스템을 이제 탄소 배출량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보고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시밤에서 배출량을 요구했을 때 이 체계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이제 시급한 문제긴 한데, 여러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녹색 장벽이라고 하죠. 우리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인프라도 없고 자원도 없다.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 그런 국가들한테 보면 이제 과연 이게 정당한 제도인가? 아무 어, 정책적이나 뭐 금전적으로 보존 없이 과연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 문제를 야기시킨 거는 미리 이 앞서서 환경을 파괴한 국가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죠. 그렇죠? 이 문제를 이런 제도들이 생겨난 원인들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현재 그들과 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똑같은 기준으로 뭐 세금을 부과하고 돈을 부과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음,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은 또 힘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예, 그게 이제 통용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산다 그러면 되게 억울하겠죠.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어도 지금 보면은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탄소 국경세 시행을 준비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응만 하려고 하고 있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제가 그리고 나중에 혹시 따로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다든지 뭐 생각을 해보는지 뭐 책을 내는 그런 활동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ESG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내년 원래 올해가 예정이었어요. 25년부터 코스피 상장 기업 대상으로 2조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공시 의무화 예정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년으로도 이것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제 공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공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규제에서는 우리 규제에서는 그 ESG는 기본적으로 경량화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ESG 정보는 재무 정보하고는 다르게 비재무 정보죠. 비재무 정보이기 때문에 경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 공헌을 했다. 그 정량화를 어떻게 할까요? 기부 얼마 했다. 그 돈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부 말고 직원들이 가서 봉사한 것도 사회 공헌이잖아요. 연탄 봉사 같은 거 지금 또 하고 그것도 사회 공헌인데 그 정량화를 어떻게 하나요? 직원들 뭐 인건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렵습니다. 비재무 정보 같은 거는. 근데 그런 이제 비재무 정보를 다 정량화해서 이제 공시를 하라라는 게 ESG 공시예요. 재무 공시는 쉽죠. 우리 글로벌 재무 표준이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 IFRS라는 곳에서 만든 그 기준대로
어느 나라나 똑같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 약간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네, 세계 재무제표가. 비재무 공시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나라마다 다 틀려요. 공시 표준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공시 표준이 존재하는 게 한 600가지 이상이 됩니다. 600가지 이상이 돼요. 그러면 그 공시 표준을 누군가 만들었겠죠? 만든 데가 600가지, 600곳이 넘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또 평가를 할 거잖아요. 우리 재무 공시도 재무 공시하면 평가하죠. 신용등 평가죠. 뭐 AAA, 뭐 BBB를 평가하잖아요. ESG 똑같아요. 공시하면 평가합니다. 근데 평가 기간이 한 600개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평가 기관 보면 이렇게 제가 뭐 세 가지를 써놨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그리고 통상자원부 이런 곳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게 되게 이게 지금도 이제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이제 평가 기관이 많으니까 공식 표준도 많고 우리는 지금 ESG 평가를 받았더니 A 등급인 거예요. A 등급. A 등급인데 이거를 다른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니까 C 등급을 받은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 평가 기관마다 그 중요도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제 평가 기관은 뭐 ESG 하면 여기에 가중치를 한 70% 두고 여기는 뭐 20%, 10% 이렇게 두는 평가 기관이 있어요. 근데 뭐 B라는 데는 환경은 40%, 뭐 G를 뭐 40% 여기 20% 이렇게 가중치를 두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환경에만 집중 투자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았더니 A가 받았는데 다른 평가 기관을 보니까 환경은 좀 덜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배구조를 또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등급이 안 좋아지겠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근데 그게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도 않죠. 평가 기관 간에 이제 스코어 불일치가 되고 있고 비표준화 때문에 이제 투명성, 표준화가 안 돼 있다라는 거, 이제 600개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표준화가 안 돼 있죠.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표준화 하나가 되어 있죠. 근데 ESG 공시는 이제 표준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그 공시라는 게 지금 현장에 큰 의미가 없는 게 코스피 상장 회사 자산 2조 이상 의무 공시죠.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코스피 뭐 전 상장사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요. 만약에 지금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내년에 전 코스피 상장사가 다 공시를 한다.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상장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690만 개 돼요. 70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코스피 상장 회사 해봐야 한 1000개 되나요? 네. 코스닥 상장까지 다 합쳐봐야 상장사 비율이 한 0.03% 정도 될 거예요. 상장사들한테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다 공시해라 해봐야 1%도 안 됩니다. 그들이 공시해서 ESG 한다라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냐? 공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려면 다 해야지. 그런 상황이에요. 재무 공시하고 ESG 공시하고 좀 다르죠. 재무 공시는 사실은 그 투자, 그러니까 돈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재무 공시고, 그 재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사실은 우리 인류 이런 데까지 영향이 있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들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ESG는 다르죠. 이거는 하나 두 개 모여서 우리 후세대
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공시 어, 비율이 코스피 몇 조, 뭐 코스피 상장 해봐야 0.001 이 정도 됩니다. 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물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거가 맞긴 하죠. 한 번에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속도가 너무 늦다. 네,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 어쨌든 지금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고 있어요. 이 2조 이상 기업한테 이제 내년부터 실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그 공시 기준은 이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이 공시 표준에도 있다가 이제 CSRD라고 이제 유럽 이제 공시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공급망을 실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시 표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시는 그 0.01% 기업이 공시를 하지만 그 영향은 이제 그 많은 이제 700만 개 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표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공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로 하겠죠. ESG. 예, 이거 하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들리시면 어떨까요? 네, 40분. 아, 네, 네, 네. 35분. 네,